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와 시내버스 등 공공부문도 잇따라 파업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국감에서 삼성 MOU 문제는 수박 겉핥기로 진행됐습니다. 국감 파행으로 전북 현안들이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추석으로 대목과일 소비가 감소하면서 올가을 과일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사과 등 주요 과일 가격들이 하락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노동계의 가을 투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면 파업으로 전주공장도 12년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내일부터는 철도 등 공공부문에 이어 시내버스와 의료기관 노조도 파업에 나섭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협상 결렬로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직 5천여 명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버스와 화물차 등 생산 라인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번 주 내내 하루 6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도 파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융공기업과 은행노조에 이어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과 국토정보공사, 철도노조 전북지부 등이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도내 파업 참가 인원은 4,800여 명이며 이에 따라 철도의 경우 KTX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일반 열차는 70% 수준만 운행될 예정입니다. 파업에 나선 종사자들은 성과연봉제가 해고를 더 쉽게 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마저 낮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불평등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주 시내버스도 멈춰섭니다. 회차 투쟁이 오후로 예고돼 출근 시간대 혼란은 없겠지만 오후부터는 시내버스 절반가량이 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버스 회사 5곳 중 4곳이 기사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체불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청 체불되고 있죠. 지금 뭐 이렇게 좀 미뤄지고 계속 그러는데 제 날짜에 임금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밖에 모레부터는 전북대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성과연봉제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에 나서는 등 노동계의 추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시는 민주노총 시내버스 파업으로 내일부터 최대 195대의 버스가 멈춰설 것에 대비해 노선을 조정해 출퇴근 시간 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오지와 벽지 노선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사를 배차해 결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쟁의권이 없는 성진과 호남, 시민여객 노조원이 참여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보고 결행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논란이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국정감사에 기대를 걸었지만 답답한 현실만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가 공론화되면서 2011년 MOU의 진실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 국감이 MOU 체결 배경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당 반대에 막혔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 백지화 이런 논란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의 책임 있는 답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삼성의 MOU 진실 문제나 후속 투자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의 의지 역시 미온적인 상태만 재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질의를 통해 새만금 개발청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따졌지만 새만금 개발청 답변은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겠다는 것입니까? 대체할 어떤 새로운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그 여건에 맞는 투자 계획 이것을 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투자 철회 논란이 전라북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지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새만금위원회는 지난해까지는 매년 2번씩 모두 8번 개최된 반면 올해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올해 2월에 출범한 국무조정실 새만금 사업추진단은 삼성투자 양해각서나 LG CNS 스마트팜과 관련해 갈등 해소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내 보육교사들의 연가투쟁 방침에 이어 어린이집들까지 집단 휴원을 예고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자칫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경기와 강원도, 광주시 그리고 전북교육청 이렇게 4곳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보육교사들이나 어린이집이 워낙 1인당 7만 원꼴인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곳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합니다. 경기와 강원, 광주는 자치단체가 편성해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세에서 5세까지 누리반은 임시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연가투쟁에 들어갈 경우 행동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이 투쟁이 지속된다면 사실 이 보육대란에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리라고. 어린이집연합회는 교육청과 전라북도 도의회가 협의해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인 운영비라도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 지출권은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들에 이어 어린이집들까지 집단 휴원을 예고하면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이른 추석에 반짝 급등했던 과일 가격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 과일 출하가 이제야 본격화해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의 한 사과 농장. 추석 이후 주로 생산되는 중생종 한이 품종의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추석으로 때를 놓친 장수와 무주 일대에서는 아직도 추석 대목 상품인 홍로 출하가 한창인데 중생종 출하도 본격화된 겁니다. 지금 만 몇천원, 2만 원대 받아가는 농장주께 가는 거는 거의 없지. 오히려 마이너스 날 정도지.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어 고공행진을 했던 과일 가격이 추석 직후부터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로 중품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0개당 평균 14,000여 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7% 떨어졌습니다. 사과의 경우 9월 추석 성수기에 지난해보다 10% 적은 4만 5천 톤이 출하됐는데 중생종 사과의 출하가 추석 이후 한꺼번에 몰리면서 10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23%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난히 이른 추석으로 충분한 물량이 소진되지 못하면서 중만생종 사과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어 올 하반기 과일 가격 전반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생종 사과는 저장이 안 돼요. 많은 물량 나온 거를 바로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대형마트 할인 행사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이른 추석의 여파가 길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판매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우유 소비량 감소로 도내 젖소 사용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치즈 같은 가공 시장이 대안인데 이마저도 값싼 수입산이 장악해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유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예비 엄마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열리는 이 행사는 최근 우유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농가의 위기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2, 3년 전 정도 하고 한 20% 정도가 우유 소비가 급감을 해가지고요. 저희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도 그것을 타개하고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마시는 우유 소비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원인. 과거 급식에서 빠지지 않던 것이 마시는 우유였지만 소화불량 논란과 함께 치즈 같은 가공품으로 입맛이 빠르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거북하다고 해야 되나? 그 비린맛 때문에 그냥 차라리 치즈로 많이 다른 음식을 대체해서
음식에 치즈를 더해서 녹여서 같이 먹거나. 도내에도 임실과 고창 등의 대기업 우유 공장이 3군데나 되지만 소비 부진으로 낙농가나 기업 모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특히 우유 소비를 위해서는 치즈 같은 가공품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현실은 거꾸로입니다. 리터당 1,000원을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유 가격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포기한 치즈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에서 60% 이상은 지금 원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좀 경쟁력이 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패턴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높은 생산비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우유 산업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농 전북도연맹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전주 풍남문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풍남문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제 대상에 참바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종학, 문화예술 이동희 작가, 체육 김대현 전북축구협회장, 학술언론 백성일 전북일보 상무를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또 농림수산 이정 정의수산 대표, 효행 손미향 씨, 나눔 황희옥 약사, 근로대상 김창종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등 모두 8명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112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역 112 신고 도착 시간은 지난 2014년 3분 52초였지만 올해는 5분 1초로 2년 사이 1분 9초가량 늦어졌습니다. 도내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들의 CCTV 설치율은 사립은 82%지만 국공립은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영국 타임즈사의 2016 세계 대학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가운데 부산대에 이어 2위, 종합대학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대는 교수당 연구비와 국제학술지 논문 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셔틀버스는 김제역과 김제버스터미널, 중앙병원 앞 등 6개소에서 탈 수 있으며 1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창군 의원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앞서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IMC타워 공사 현장에서 터 파기 작업을 하던 50살 이모 씨가 토사물에 깔려 오른쪽 허벅지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